최근에 원래는 이제 경제가 원래 돈이 더 중요해서 정치보다 경제인데 최근 몇 년간은 특히 올해는 경제보다는 정치에 2022년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특히 전문가들이 박제가 돼서 이렇게 놀림을 당하는 해가 이렇게 늘 그래왔지만 올해가 좀 심한 이유는 경제적인 전망이 의미가 없어요. 올해는. 올해는 경제적으로 판단하는 해가 아닙니다. 미국도 선거 있어요. 중국은 지금 독재자 출연할 거죠. 그리고 유럽은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정치 상황에 놓여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최근 10년간의 지지선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겁니다. 저기서는 총칼이 날아다니고 여기서는 지금 뭐 중국은 영국에서조차 시위를 하면 영사관에 끌고 가서 모다구리를 치는 나라인데 그리고 미국은 선거 앞두고 지금 물가 잡는데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만큼은 정말 힘들었는데 다행스럽게 하나둘씩 끝나가요. 하나둘씩 끝나갑니다. 뭐 전쟁도 더 이상 더 확전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뭐 예상됐지만 걔는 결론 되는 거죠. 시진핑 뭐 황제 되는 거야 뭐. 근데 이제 그냥 뭐 별 탈 없이 매끄럽게 하느냐 아니면 그 사이에 좀 이벤트가 있느냐 했는데 이벤트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미국도 뭐 공화당이 이기든 뭐 민주당이 이기든 일단 선거 끝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우리가 이제 1450까지 쭉 빠졌다가 한 2400까지 올라왔다가 여름부터 눕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뭐 인버스를 사야 된다, 쌍바닥이 온다, 그래서 그때 저 그 인버스 사지 말라고 막 강의했었잖아요. 그러다가 급등한 게 언제입니까? 미국 선거가 딱 지나자마자 선거가 지나는 순간부터 늘 말씀드린 2020년 10월 마지막 날 코스피가 2250이었는데 11월 3일 선거 끝나고 새해를 맞아 보니까 코스피가 3100이 돼 있더라는 거지. 고점까지 치면 3306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뭐 바이든이 이기면 오른다, 뭐 트럼프가 이기면 오른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선거 자체가 그 하나의 악재였다니까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선거가 무사하게 치러지면 결과와 상관없이 정치적 변수가 제거되면서 달렸던 거죠. 물론 바이든이 이겼기 때문에 친환경이나 테슬라 같은 친환경이 조금 더 달렸고 트럼프가 됐으면 또 주도주가 살짝 달랐겠지만 시장 전체는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2년이 지난 지금 그때처럼 뭐 강한 반등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과도하게 떨어진 걸 되돌릴 수 있겠다고 기대하는 게 과도한 기대일까? 원래 시장은 공화당을 좋아할까요? 민주당을 좋아할까요? 미국 기준으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제 공화당은 작은 정부 추구하고 또 민주당은 또 큰 정부를 추구하고 하니까 시장을 놓고 보면 네, 실시간 방송입니다. 라이브라고 떠 있지 않나요? 네. 보통 이제 그 주식 투자나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뭐 공화당 같은 뭐 감세 좋아하고 정부가 뭘 안 하고 뭐 이런 일단 감세가 제일 좋은 거잖아. 뭐 그래서 공화당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더 할 수도 있고 아니야 뭐 민주당이 재정 정책 쓰면 뭐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데 뭐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파월님은 민주당. 예, 지금 파월은 그래도 그 공화당 그 트럼프가 임명을 했는데 지금 너무 돌아서신 거 아닙니까? 저도 변절했지만 네, 저랑 바이든이랑 작작꿍. 네. 시장은요. 그냥 이긴 당이 없을 때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좀 다시 평가하는 그러니까 참 무능했잖아요.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탄핵도 당했습니다. 자기가 안 하고 막 그 최순실한테 해가지고 탄핵까지 당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왜?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 창조경제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몰라요. 자기도 모를걸?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시장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좋습니다.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공화당도 작은 정부를 추구하지만 시장은 그거보다 그냥 정부 없는 걸 좋아하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뭐 한쪽은 공화당, 한쪽은 민주당일 때가 제일 좋았어요. 그게 뭐 상원이든 하원이든. 그래서 그러니까 공화당 오른쪽으로도 확 못 가고 왼쪽으로도 확 못 가는 이 상황을 시장은 제일 좋아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 임박했을 때는 시장이 눈치 보기를 하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이번에는 양당 전부 다 그냥 공화당으로 넘어가려는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막판에 뭐 낙태니 뭐니 이상한 걸 그 보수 쪽에서 하면서 또 진보와 여성이 직결하고 또 어떻게든 인플레를 때려잡긴 하니까 좀 올라오는 게 좀 있어서 또 민주당도 파이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원만큼은 민주당이 수성을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좀 깔리고 있고 그리고 그 하원은 공화당이 가져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하나씩 가져갈 거면 하원을 공화당이 가져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 상원은 약간 약간 원로의 느낌이고 그 외교 안보 우리는 이제 상원 하원은 없고 무슨 뭐 군사위원회 뭐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약간 상원의 역할이면 외교문과위 뭐 교육위원회 뭐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상하원을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권한이 너무 세요. 근데 미국은 이제 외교나 안보 같은 것들은 이제 그 상원들이 하고 임기도 3배죠. 상원은 이제 6년입니다. 대통령보다 길어요. 그리고 이제 상원은 2번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대통령 저리 가라야. 대통령은 2번 해도 8년인데 상원은 2번 하면 12년이에요. 그리고 외교 안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양당이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은 중국이고 한쪽은 미국이니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고 일본은 어찌됐든 자민당이고 자민당은 이제 친미이기 때문에 여기 얘는 뒤통수 칠 가능성이 없으니까 차라리 일본이 속편해. 라는 게 미국의 기본 마인드거든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미국 스스로도 정책이 공화당, 민주당 확 바뀌면 곤란하니까 하원은 2년마다 다 올가리를 하지만 상원은 3분의 1씩 바꿉니다. 그래서 6년이니까 선거를 2번, 2년씩 3번 하면 상원이 이제 바뀌는 식인데 하원처럼 한꺼번에 바꾸지 않아요. 왜? 정책의 그 연속성을 이제 담보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좋아 보이는데, 뭐, 지금 와서 이걸 바꾸고 한다는 게 뭐 쉽지 않죠. 쉽지 않고, 좀 애매한 친구들이 뭐 상원이 돼가지고 한 10몇 년 하면 그것도 재난이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하원은 주로 이제 하원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하고 좀 비슷하죠. 외교안보 분과위원회도 있지만 주로 이제 예산을 의결하고,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행정 그리고 예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게 하원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가 뭡니까? 영국 왜 저렇게 절단이 났어요? 그냥 다 좋은데 감세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결국에는 정부가 국채 발행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국채 사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고 영국 중앙은행도 국채를 팔겠다고 하는데 거기도 정부가 또 국채를 또 판다고 하니까 영국 국채가 순식간에 쓰레기가 돼서 연기금이 날아가니 중리산이 하니까 지금 아주 그냥 개판 5분 전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도 뭐 물론 지금 미국도 약간 그 영국이 진짜 기분 나쁠 게 미국도 지금 영국하고 똑같은 짓을 하거든요. IRA가 어찌됐든 간에 뭐 돈을 푸는 것이고 그리고 IRA는 100번 이해한다. 그래 오케이.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 돈을 쓰는 거 오케이. 그런데 학자금 지원한 거 학자금으로 빌려준 거 갚지 말라.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말 그대로 현금성 지원이잖아요. 지금 수요가 안 죽는다고 하는데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은 하는데 미국이 하니까 영국이 나도 해야지 했다가 너는 안 돼 해서 아주 그냥 작살이 난 거잖아요. 억울할 만도 하지. 억울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왜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냐? 너는 미국이고 나는 영국이니까. 결론은 그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뭐라고 했어요? 영국이 졸라게 잘못했다. 그 말은 너는 하면 안 되고 나는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국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 미국 보는데 좀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좀 컸다고 너무 깐다 하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튼 뭐 하원이 공화당이 된다는 거는 지금 바이든 하면 이제 추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뭐 몇 년 안 됐으니까 전 정권이었던 문재인 정부를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하면 이제 대표적인 정책이 이제 소주성이라든가 뭐 이렇게 탈원전이라든가 몇 개 있었잖아요. 뭐 물론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하죠. 하루에 한 번은 또 좌파를 까야 되니. 근데 이제 바이든 하면 정책이 지금 딱 떠오르는 게 IRA. 원래 BBB였다가 이제 이름을 좀, 내용을 좀 바꿔서 어찌됐든 IRA. 그리고 이제 치포. 뭐 일본 뭐 한국 뭐 대만 자기 뭐 이렇게 해서 칩을 우리끼리 해먹자 치포. 그리고 이제 플랫폼으로 뭔가를 잘 해보자. 이건 이제 문재인 정부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물가를 잡자. 이게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의 뚜렷한 그 정책인데 어찌됐든 중간 선거에서 하원이 공화당으로 넘어가면 그 이른바 그 정책 동력이라고 하죠. 이런 게 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그냥 통과 안 되면 되잖아. 통과가 안 되면 피곤한데 물론 뭐 IRA 같은 건 통과가 되긴 한 것도 있지만 더 추가로 뭔가 재정 정책을 하기에는 공화당이 오케이를 해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좋다는 거죠. 지금은 어찌됐든 영국 사례를 보더라도 나중 뭐 재정 정책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건 일단 나중 문제고 지금 당장에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극을 할 수 있는 돈 푸는 건 좀 자제할 게 좋은데 그러기에는 공화당이 과반을 잡고 있는 하원이 안정적일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하고 바이든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이대로 하원이 넘어가면 오바마 꼴 난다는 거예요. 오바마가 초반 2년 동안은 뭔가 오바마 편 이거저거 다 하다가 중간 선거에 참패한 이유로 나머지 2기 때까지 그 의회를 가져오지 못하면서 식물 대통령으로서 연설만 했지 않습니까? 오바마 케어 한번 하려고 했다가 이제 다 걸레대고. 그거를 본 게 바이든이에요. 그러면 지금 영국이 낮아빠지든 한국이 낮아빠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원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민주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가장 가능하면 과반을 민주당이 수성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요즘 진영 논리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진정성이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약간 옆으로 새는 얘기인데, 뭐 진정성이 보인다. 그 말은 이제 김어준이 자주 했던 말인데, 그 정치나 이런 그 가치 판단에 있어서 그 사람은 진정성이 있다는 말은 굉장히 이게 미화된 표현입니다. 무슨 정책이 됐던 국가가 무슨 정책을 가져가던 정당이 정치적 행위를 할 때 진정성이 그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진정성이라는 자기 진영에 얼마나 충성하고 있느냐는 충성도를 보는 거거든요. 정책은 국익에 어떤 게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느냐를 고민해야지 그 사람이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예. 근데 미국도 지금 현재 좌우가 구분돼 가지고 서로 자기들 편에서 자기들만 좋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개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 진정성 있네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여요. 자, 그 말인즉슨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얄쌍한 중도를 제외하고는 표가 움직일 일이 없다는 겁니다.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민주당을 찍을 것이고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공화당을 찍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약간 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뭐 우리로 치면 예전에 뭐 충청도 같은 그런 데죠. 그 예전에 그래서 충청도 보고 멍청도라고 놀렸잖아. 경상도 전라도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충청도 사람들이 제일 똑똑하고 경상도 전라도가 제일 바보 같은데.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싸우니까 뭘 하나 지으려면 맨날 어중간하게 있는 충청도에 다 지어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종시가 왜 충청에 있고 지금 지방도시 중에 제일 모멘텀 좋은 도시가 어디입니까? 충주 아니겠습니까? 충청도예요. 그러니 거기에다가 하면 서로 욕을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서울 접근성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전라도와 경상도는 싸워가지고 자기들 얻은 게 뭐예요? 졸라 정말 웃기다니까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떡은 이제 가만히 보고만 있던 사람들이 가져간다니까. 원래 세상이 좀 그래. 세상이 좀 그런데 자 그럼 미국 얘기로 돌아옵시다. 미국 얘기 돌아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바이든이고 여러분들이 바이든의 참모고 어떻게 하면 저 하원이 그냥 홀랑 공화당으로 넘어가지 않게 지금 와서 공략할 수 있는 계층이 될까?
지금 와서 공략할 수 있는 계층.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히스패닉이라고 잘 아시죠? 그냥 뭐 캘리포니아나 뭐 텍사스 가면 이제 에스파냐어스 스페인말 하는 그 히스패닉. 근데 히스패닉이 원래는 민주당 그 지지층이었어요. 원래 그렇잖아요. 흑인 히스패닉 유색인종들은 주로 민주당 지지하고 백인들은 이제 공화당 지지하는 게 이제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게 트럼프 때 히스패닉이 굉장히 공화당 쪽 표를 많이 줬어요. 이게 왜 그런 거 했더니 히스패닉이 쉽게 말해서 이게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못 넘어오게 했는데 왜 히스패닉이 트럼프를 지지하냐? 그건 거지. 넘어올 히스패닉을 싫어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내가 멕시코 사람인데 어떻게든 넘어와가지고 나는 어떻게든 살게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자꾸 넘어와가지고 나의 임금을 높이는데 방해가 되고 나의 일자리를 위협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 막아주겠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잃는 거는 저 중국에서 제조업을 다 뺏어갔기 때문이다. 중국을 때려가지고 공장을 다시 미국에 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자리를 늘려주겠다라고 하니까 히스패닉도 그래 뭐 민주당도 따지고 보면 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다 흑인밖에 우리들은 생각도 안 하잖아. 차라리 트럼프가 나은 것 같아.라고 해서 찍어져서 트럼프가 스윙 스테이트나 그 백인 남자들 중에 좀 약간 그 저항력자 그리고 히스패닉을 어느 정도 공략해가지고 스윙 스테이트에서 간발의 차이로 조금씩 다 먹어가면서 대통령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민주당한테는 정말 아픈 역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딱 히스패닉이 공화당을 찍을 수 있었다면 공화당을 찍었던 히스패닉은 다시 민주당을 찍을 수 있다. 얘네들은 특별하게 진영에 빠져있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이 히스패닉의 호감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일자리를 찾으러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민자 중에서도 아시아나 중국 이런 그 부자 이민자가 아니라 진짜 생계를 위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계층보다 물가 상승에 고통을 많이 받아요. 당연하죠. 한 달 벌어 한 달 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한 주 벌어 한 주 살죠. 그 주급이니까 미국은 주로. 그런 사람들한테 물가가 10% 오른다. 그러면 주급이 10% 깎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그 무엇보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어떤 반론이 있어도 가야 된다는 게 먹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가 좀 꺾이니까 바이든이 내려가기만 해도 지지율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파이팅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간 선거가 끝나면 더 이상 그럴 일이 없잖아. 이미 그 선거는 2년 후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하다못해 트럼프도 2018년 그때 중국하고 무역 분쟁해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할 때도 선거 딱 끝나고 나니까 시진핑하고 전화 통화하고요. 브라질 넘어가가지고 정상회담을 하고 일단은 기조를 다 엎은 건 아니지만 그 전하고 후가 전투력 차이가 엄청 났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일단은 자기 지지층이 좋아하는 거를 선거 전에 최대한 해가지고 표를 많이 끈 다음에 그 다음에 가가지고 그래 내가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 다 알잖아. 그래 선거 끝났고 이제 진짜 얘기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정치라는 게 별거 있겠으면 미국이라고 다르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라서 저는 이제 중간선거 전후는 좀 많이 그 11월 8일 이후로 확 바뀌진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보면 그때가 병목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보고 그렇다고 금리 인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그냥 앞뒤 안 보고 무조건 금리 인상만 얘기하는 분위기는 조금 좀 지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연준도 일단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 중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금리를 올리면 경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말들이 조금씩 매파밖에 없는 연준 사이에서도 조금씩 나오고는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복선은 좀 깔아놨습니다.
지금 바이든의 복심이라면 최측근이라고 하면 이제 연준의 바이든 인사라고 하면 브레이너드 부의장이죠.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부의장이기 때문에 이제 파월이 그 눈치를 보고 더 오버한다고 생각을 해요. 부의장이 지금 현직 대통령의 복심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이 지명했었던 자신은 오히려 더 파이팅을 해야 되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더 세게 얘기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파월의 처세적 환경이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브레이너드가 경기 둔화의 위험을 고려해야 된다고 약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파월도 그 눈치를 보고 브레이너드보다는 더 못 가겠지만 브레이너드가 여기까지 올렸다가 여기까지 낮추면 파월이 여기서 이 정도는 낮출 수 있다는 거지. 파월이 그런 건 귀신이거든요. 그런 건 귀신이에요. 그래서 일단 시장은 이제 선거 이후로는 뭐 상원 민주당, 하원 공화당이 되는 것 자체도 나쁘지 않고 지금 이제 민주당 일변도가 이제 상당히 이제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이 힘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면 일단은 재정 그 지출이 인플레이션을 계속 자극해서 미국 외에는 다 주고 갔는데 미국 내의 이유로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되는 압력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미국이 딱 중간에 미드텀 일렉션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다못해 우리나라도 진짜 그 종목에 아니 그 정권에 가장 이제 잘 나가는 그런 그 종목은 주로 2년 차에 나옵니다. 2년 차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그 전에 한 말씀드려야겠네. 지금 미국 트위터에서 이제 그 한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없어졌지만 실검 같은 거 실시간 검색어라고 보시면 돼요. 트위터 이런 데 나온 my401k. 예. 그러니까 401k가 이제 퇴직연금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인들도 지금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이 정도로 주식이 깨지면 내 퇴직연금도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걸 좀 알아보자 라고 해서 my401k를 검색한 게 지금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트럼프가 이제 재선, 선거운동할 때 바이든이 당선되면 여러분들의 401k는 제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그때를 좀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진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정권 날아가겠죠. 날아갈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2년 차쯤 돼야,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5월 달에 됐으니까 지금 한 반년도 안 됐습니다. 반년 안 됐습니다. 5개월밖에 안 됐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서로 기싸움밖에 안 나죠. 지금 오늘 또 민주당 압수수색 한다고 그 앞에서 줄 서 있고 막 난리도 아닌데, 원래 이런 겁니다. 0.7% 차이로 졌다고 해도 권력은 0.07% 차이로 졌어도 이런 건 이런 것이고, 권력이라는 것은 이제 얻었으면 이제 그 초반의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면 그 정책의 수혜를 받는 산업 그리고 기업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꼭 무슨 커넥션 게이트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